특허 등록 10개명이라고 제가 이거 만들어봤어요. 첫 번째는 이 특허라는 거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을 공개하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개가 됐다. 이미 공개가 된 기술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독점권 줄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회사 홈피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기사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나 논문에 내 기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자랑을 한다, 홍보를 한다. 이러면은 내가 특허 출원을 하더라도 그거에 인용문헌이 돼가지고 내가 등록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내가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거를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기사에 송출을 할 때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은 그런데 공개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미 내가 블로그에 그 공개를 했다. 뭐에 공개를 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신규성 의제 주장이라는 신규성 의제 주장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은 구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질적으로 블로그에 그걸 기재했어. 지워야 되겠죠. 지워서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출원된 기술. 여기 보면 경주를 하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간을 끌면 안 돼요. 동일한 기술일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특허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좀 더 준비가 된다면 할 거예요 하다가 1년 지나고 1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의 실행력이 있어. 따다닥 해보니까 이미 등록까지 받아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여기 보면 앞에 보면 뭐가 나오죠? 도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도토리 기절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특허라는 거는 기존과 차별성이 있는 기술이 항상 가점을 줘야 돼요. 기존에 어떻게 했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 기존하고 이거하고 뭐가 차별성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 차별성을 따지는 기준이 뭐냐? 세 가지예요. 구성과 동작과 효과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구성이 다르다 하면 다 다른 거예요. 구성이 유사해. 그럼 동작을 살펴보는 거예요. 동작도 유사한데? 그럼 효과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차별성을 따지는 가장 큰 부분은 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비유할 때도 인용 발명은 A 구성과 B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A 구성과 C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 발명에는 우리의 C 구성이 없어요. 구성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구성이 상이합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주장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인용 발명은 A와 B로 되어 있고 우리 발명은 A와 B 다시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구성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 동작에 있어서 우리 발명은 B 다시라는 동작을 합니다. 그거에서 만약에 인용 발명에서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데 우리 발명은 이 B 다시라는 동작에 의해서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 이 사진을 보세요. 옆모습 같아요, 앞모습 같아요. 어떤 사람 옆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 앞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앞모습이라고 봤는데 잘 보면 옆모습일 거예요. 옆모습을 봤는데 어디 잘 보면 앞모습일 거예요. 특허를 출원할 때는 실물을 갖다가 심사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서만 심사관이 보는 거예요. 글로 적혀 있는. 그래서 그 글로 적혀 있는 내용을 심사관이 보고 기술 내용을 판단을 해서 인용 기술을 찾아서 인용 문화의 기술과 이 본 발명의 기술을 비교를 해서 거절류가 낼 건지 말 건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된 것에 의해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기재하지 않고 특허 사무소 맡겨서 특허 변호사가 기재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기재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특허 명세에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흐름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특허 사무소에서 작업을 해온 게 위에서 밑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처럼 적어놨어. 근데 나는 데이터 입력과 출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생각 안 하고 데이터 입력이 출력이 있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건 불명령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 기재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인지 그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이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문서를 적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특허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그리고 특허 청구에 기재돼서 권리로 확보된 것만 내 권리인 거예요. 상세 설명에 아무리 어떤 기술적인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특허 청구항에 기재돼서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것들은 내 기술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특허를 받았는데 특허권에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고 상세한 설명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를 살펴봐서 그 기술만 교묘하게 내가 빼다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허를 출원을 하다 보면은 단박에 등록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거의 한 90% 정도는 최초의 거절료가 나온다. 이게 청구가 나온다. 그러면은 의견제 통지서가 나와도 거절료가 극복이 되면은 특허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료가 나왔다. 특별한 게 아니구나. 내가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 이유를 반박을 하고 그 거절 이유가 해소될 수 있게끔 청구항을 수정을 해서 고정을 해서 대응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특허 분야에서는 서류 마감 기일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특허 문서를 내기로 했다. 그런데 제출 안 했다. 그럼 그 절차 고소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특허 관련해서는 서류 마감일 기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허를 출원해서 의견서를 통지서 나왔어요. 그럼 2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내든 보정서를 내든 해야 돼요. 근데 2개월이 어제 지났어. 그럼 오늘 못 내요. 수리가 안 돼. 날짜가 지나서. 그러면 의견서 통지서 아무런 액션 없었기 때문에 거절 결정서가 나와요. 그럼 거절 결정서가 나오면은 3개월 이내에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것도 깜빡 해외여행 하다 늦었어. 못 냈어. 어제가 3개월 마감했어. 그럼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허 관련해서는 날짜가 중요하구나.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연차료를 내게 되는데 4년부터는 연차료를 안 냈어. 그것도 끝나요. 다행히 근데 그거는 회복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6개월이라는 회복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6개월도 끝났어. 그럼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차료를 제대로 안 내가지고 다시 재출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출원 못하죠. 7번째는 심사청구 기한. 우리가 특허 출원할 때 무조건 심사청구하는 게 아니고 심사청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사청구 안 했을 경우에 무심사라고 하는데 무심사했을 경우에는 출원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무조건 심사 청구를 해야 돼. 청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거는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그대로 포기가 됩니다. 연차료를 매년마다 내는 거예요. 처음에 특허 등록 받을 때 1년에서 3년차를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내야 유지가 돼요. 그래서 특허 출원료부터 2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고, 자, 돈은 값어치를 한다. 돌아가지 마라. 처음부터 회로 막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특허를 배웠어요. 그럼 내가 혼자 특허 출원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나 혼자 툭툭툭 해서 출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대응할 때 내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문 지식을 배울 때는 우리보다 전문가가 있어요. 그럼 그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이러하다는데 이 상황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배웠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맞다. 아니다. 그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진행해.